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 부정선거송 들었는데 너무 잘하죠. 우리 애쉬라는 청년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대사도 좋고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옛날에 소위 좌파 운동권에서 이렇게 노래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우파 운동 속에서 좋은 이런 노래나 문화가 참 드물었는데 이번 청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활달하고 아주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작년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해에 끝내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당연히 그 해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였죠. 180일 내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 제기 후니까 5월 초에 소가 제기되어서 5, 6, 7, 8, 9, 10 10월달 안으로 끝났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11월, 12월, 1월로 이렇게 2개월 이상 더 지연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연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묵살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래 120개 넘어 제기되었다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9개입니다. 109개.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9개의 소송이 지금 선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개인 회사가 109개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8개는 전혀 진행해 주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재판기일을 2번 열었을 뿐이다. 그런데 게다가 법에서는 그런 소송을 180일 내로 끝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입장이 어떨까요? 답답해서 아주 밤잠을 못 이루고 이런 법안이 어딨어? 말이 돼?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국민 전체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180일 내로 끝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을 109건이나 제기했는데 108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180일을 넘겨버렸고 나머지 딱 하나도 기껏 한다는 것이 재판기일 2번을 연 것이 다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은 자기 개인의 물론 소송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 전체의 우리의 근본적인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 투표권, 물론 즉각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투표권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를 지키는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투표권이 빼앗긴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본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나라의 주권자고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리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원래 위임받은 것이고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책임을 져야 하면은 그것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기본입니다. 그러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정부의 책임을 지는 구조의 바탕은 투표가 제대로 행사되어서 선거에서 어떻게 가려지느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허물어지고 선거가 어딘가 블랙박스 속에서 조작되는 대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그 쇼에 동원되는 그러한
참 허망한 일에 불과하게 된다면 정부가 이제는 누군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구조가 깨지는 거죠. 어디에만 매달릴까요? 그 블랙박스 속에만 매달리겠죠. 그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암흑의 누군가나 누군가의 세력 구도나 그런 곳에만 신경 쓰면 권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투표는 정상적으로 개수되는 것이 아니라 조작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만 표를 어떻게 조작하냐? 수천만 표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약 200만 표만 조작하면 뜻하는 대로 정당 구도를 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양당제 구도화에서 팽팽한 경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경합지역에 이길 만큼만 보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표를 조작할 필요도 없고 엄청난 수를 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한 현대의 부정선거가 새로운 세계적인 아주 골칫거리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그러한 독소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식으로 무단히 그냥 오프라인만 활용해서 무식하게 표를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술이 동원된 이 선거 범죄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회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한 것을 지금 와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는 다 보면서 그게 선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모든 경제 범죄도 디지털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범죄에 관해서는 디지털 범죄가 행해지지 않을 거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디지털을 악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증거와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좋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좋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빨리 검증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주장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떳떳하다면 109곳이나 선거소송이 걸린 자체가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나를 부정선거로 됐다고 내 지역구에 소송이 걸렸으면 내가 국회의원이 지금 행세를 하더라도 내가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어서 빨리 선거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야 합니다. 집권당이 나서서 왜 빨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법원에 한마디라도 했어야 합니다. 언론이 나서서 왜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빨리 소송을 하지 않아서 국민적 분란만 키우냐고 나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리를 그냥 덮기에 급급하고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 소리 낼까봐 코로나에 무슨 핑계를 대어서 집회를 탄압하기에만 급급하고 모든 언론과 집권당들은 행여 이 소리가 커질까봐 다른 이슈로 덮기에 급급하고 법원은 109곳이나 걸린 곳에서 딱 한 곳에 재판기일 2번밖에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면서 이 불길이 잦아들기만, 이 목소리가 없어지기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 증거를 모든 것을 100% 다 인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멸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인멸한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서버도 무단히 옮기고 선거 전자장비의 프로그램은 다 지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온갖 투표함들의 훼손된 형태는 증거 보존 시에도 다 드러났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거 인멸과 증거 훼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디지털 흔적 하나까지, 그리고 모든 투표지 하나까지
그 조작과 부정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9곳에 대한 선고소송을 철저히 요구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를 철저히 행할 때 그 부정의 전모를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정의 모습을 밝혀낼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을 미루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는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왜 180일 지나 8개월이 넘도록 한 것도 재검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검표하라! 그리고 재검표의 전제로서 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왜 사전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미국과 같이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나라도 부재자 투표자 명부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명부를 통해서 이름과 주소 정도로 그 사람이 부정투표자인지가 굉장히 개연성 있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또한 만일 사전투표자 명부가 공개된다면 문제되는 지역구에서 상당수의 부정투표자의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투표자 명부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정보면 충분합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검표에서 QR코드의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QR코드의 일련 번호 대조를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의 부정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가 반드시 같이 검표되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해보면 사전투표를 하면 두 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지역구도 받고 비례대표 투표지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두 장을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부정투표지가 있을 거라고 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표를 한 자리에 놓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요에 속합니다. 법원으로서도 그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사코 지역구표와 비례표를 같이 검증할 수 없다고 특히 선관위가 빼고 있습니다. 왜 뺄까요? 우리가 비례대표 증거보전을 갔을 때 이미 그 투표함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정을 저지를 때 지역구를 먼저 저지르고 비례에 대해서 다 그것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 보전이 들어온다고 하자 황급히 많은 그러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지를 동시에 검표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사코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정당한 검증을 해야 하거늘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검표해서 확인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떳떳하다면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는 당연한 이 요구를 한사코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109곳의 지역구에 대해서 정당한 재검표, 선거인 명부 공개, QR코드 검증,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시에 검증되는 것, 검표 과정을 모두 공개, 녹화할 것, 공개해서 유튜브가 촬영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반드시 진실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올 새해에 기필코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